자, EBS 현대시 10강입니다. 자, 지금 다시 봄이 왔다 이 작품하고 성의꽃이라는 두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작품들은 지금 일단 그 시대적 상황과 좀 연계해가지고 작품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작품은 1986년도니까 이때 군사 독재의 상황이겠죠. 자, 전두환 대통령, 바로 이때가 지금 배경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그 시대적 상황에서 뭔가 지금 삶에 대한 욕망이나 의욕, 자,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던, 자, 자유가 억압되었고 이렇던 상황에서 지금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어떤 비관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감상 포인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 변화없는 삶에서 오는 권태가 뭐야? 권태기, 지루함, 나태함 이런 것과 연결되고요. 자,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런 권태의 상황인데 이것에서 생겨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욕망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이 비관적 현실 인식은 결국 욕망이 실현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상황이 이것이 이제 선명하게 이제 부각되는 효과를 주겠네요. 자, 주제가 들어갑니다. 자, 변화없는 삶에서 느끼는 권태와 그다음에 거기서 억눌린 어떤 욕망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극복 의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비탈진 공터 언덕 위에 자, 이곳은 결국 이 풀들조차 살기 힘든 공간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가 갈라진 밑둥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모든 사람 남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곳에서 푸른 싹을 틔웠습니다. 자, 계절이 언젠가요? 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푸른 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푸른 싹은 결국 자,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자,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이 봄의 생동감을 느끼는 소녀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때로는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그랬으니까 자, 늙은 나무에도 뭐가 거기도 파릇파릇하게 뭐가 돋아난 거야 이제. 자, 다시 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푸른 싹이 돋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 어떤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어떤 희망 내지 어떤 기대감이 있겠죠. 자,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 자, 어떤 부정적인 비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것은 누구나 안다고 그랬으니까 자, 단정적인 어조를 썼습니다. 자, 아무리 지금 이 희망이나 어떤 기대감을 갖더라도 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자,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 비관적 인식.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 비틀었는가. 이걸 나도 안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삶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 하지만 또 누군가의 목을 비틀었다는 것은 자, 서로의 관계가 또 서로 어긋나기도 하고 자, 돼지 목단은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있으니까 돼지 목단다는 소리는 그렇게 시끄럽게 서로 다투기도 하는 동네에 자,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니까 자, 화자가 살아가는 이 권태롭고 변화없는 삶의 세월 자, 이것을 여기서는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일상적 삶 하지만 그 상황은 결국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권태롭기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성찰을 합니다. 물어봐요. 우리의 구분 등에 자, 푸른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 자,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을까? 묻고 또 물어보지만 자, 이런 탐색의 과정을 거치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라고 했으니까 자, 뭔가 알맹이는 없고 실속은 없어요. 자, 어떤 겉으로만 그럴듯한 이런 어떤 말들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과 같은 자, 어떻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그 유리창에 거기에 먼지가 끼어 있는 풍경과 같이 저 혼탁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것도 비관적인 어떤 태도로 보면 되겠죠. 자,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자, 솟아오르기도 싶어. 자, 그래서 세차장 고무 호수에 길길이 날뛰는 그 물줄기처럼 자, 어떤가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뭔가 지금 생기가 넘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치열한 삶에 대한 욕망이 지금 자, 호스가 물줄기를 쫙쫙 갈기갈기게 찢어지면서 퍼지듯이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자, 이렇게 뭔가
삶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욕구, 어떤 생동감 이것을 갖고 싶지만 하지만 결국 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했으니까 현실에서 그것은 아무리 기대를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되네요. 다시 돼지 목다는 동네 거기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런 상황 다투고 이런 상황에서 권태로운 삶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풀빛 아래 엎드려 숨 죽이면 가슴에는 윤기가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고 했으니까 가슴에 윤기가 난다면 이건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지만 그것이 겹겹이 쌓여있는 석탄층처럼 결국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 결국 실현될 수 없는 억눌린 상태를 석탄층으로 표현했네요. 바로 화자의 내면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가 빠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치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 푸른 풀, 그 다음에 푸른 싹은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소재들이라면 화자가 지금 희망하는 것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푸른 싹. 그 다음에 이 세차장 고목 호수의 그 물줄기처럼 결국 뭔가 지금 자유로우며 생기가 넘치는 이런 삶을 욕망합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바로 이 풀잎처럼 하지만 그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바로 비관적이고 그다음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자답의 형식이 지금 보이고요. 물음은 결국 과연 푸른 싹이 돋을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떻대요? 먼지가 낀 풍경과 같은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비관적인 어떤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포인트로 갑니다.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긍정적 시어들이 되겠고요. 거기에 반대 오른쪽 부분들은 다 부정적 시어. 서로 간의 대조 내지 대비적인 표현이 보이네요. 푸른 풀과 그 다음에 푸른 싹은 봄의 생명력을 의미한다면 이 물줄기는 바로 치열한 삶에 대한 욕망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나눌 필요가 있네요, 지금.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자연의 생명력을 의미한다면 밑에 있는 물줄기는 바로 이것은 치열한 바로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욕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봄의 생명력과 다르게 더디고 나른한 세월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가 혀니까 남들에게 그럴듯한 알맹이에 속은 없고 그다음에 겉으로만 그럴듯한 말만 하는 이런 어떤 혀를 갖고 있네요. 변함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물줄기처럼 삶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만 결국 윤기 나뉘는 석탄층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상태라고 봤으니까 억눌린 채 굳어져 있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갑니다. 푸른 물과 푸른 싹처럼 바로 계절이 봄. 봄에 대한 자연현상을 묘사하면서 그와 대비가 되고 있는 화자의 내면적 세계가 바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푸른 싹, 달짝지근한 혀, 그 다음에 물줄기, 육기다는 석탄층과 같은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네요. 그 다음에 누구나 안다, 그런 일은 없었다처럼 여기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기대가 또는 자신들의 희망이 지금 실현되지 않는 부정적 또는 부조리한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성복의 작품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설법 하나 꼭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윤기가 나는데 석탄층과 같이 그것이 어두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모순된 역설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최도석의 성의꽃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발표가 된 게 1990년도입니다. 군사 독재, 노태우 정권의 어떤 군사 독재의 상황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경험한 것도 결과인데요. 그 이전 시대도 마찬가지 군사 독재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형성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최두석이라는 분의 작품들이 이런 참여적인 어떤 그 현실의 문제나 비판 의식이 강한 어떤 참여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주제 가시면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본문 들어갑니다. 새벽에 화자는 시내버스를 탔나봐요.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찬란한 치장 바로 볼까요? 바로 성의꽃입니다.
유리창에 얼어붙어 있는 얼음을 얘기하겠죠. 얼음꽃. 자, 그러면서 엄동 혹한일수록, 자, 이것은 당연하게 시대적 상황과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1990년대. 자, 엄동 혹한이니까. 자, 한겨울의 어떤 계절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지만, 냉혹한 시대적 상황, 바로 군사 독재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수록 더욱 선명하게 피어나는 성의꽃이니까, 자, 결국 전체적으로, 자, 엄동 혹한일수록 이 부분에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자, 그 현상, 그것이 어떻게 더욱 그 선명하게 바로 누구의 삶이 이 성액꽃 바로 이 서민들의 어떤 삶의 흔적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선현이는 선명하게 피어나는 성액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바로 이 색깔칠한 부분들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자, 우리들의 어떤 가난한 서민층이 되겠죠. 자,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자, 미용사, 웨터너, 파출부, 실업자와 같은 고된 하루를 보내고 간밤에 피신이고 시내버스를 탔을 바로 우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득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기막힌 아름다움. 자, 밑에 그만큼 이 시내버스를 탄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성의꽃의 모습을 기막힌 아름다움으로 표현했고요. 나는 무슨 전람회, 전시에 오듯 자,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할 거. 자리를 옮겨 다니긴 했지만 이 안은 지금 버스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이동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그 꽃잎파리 하나를 지우고 섬세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하는 이걸 통해서 자, 서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차가운데 그것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역설법이 지금 보입니다. 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 성의꽃은 누구의 한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 자, 열정의 어떤 숨결이 될 수도 있고 자, 일 없이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그 성의꽃 한 입을 지우고는 이마를 대고 봅니다. 자, 그것도 바로 성의꽃 또는 우리 민중에 대한 뭐가 될까요? 바로 어떤 애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애정 어린 어떤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구분을 한다면, 자, 막막한 한숨은 결국 서민들의 어떤 삶, 예, 고된 삶을 의미한다면, 자, 정열의 숨결이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 바로 삶의 어떤 의욕을 갖고 치열하게 사는 이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갑자기 자, 시적인 어떤 상황이 조금 좀 바뀌어버렸네요. 이렇게.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뭔가 어른어른거리는 푸석한 얼굴이 하나 지금 떠오릅니다. 자, 이 부분의 어떤 시상 전환이라고 했는데, 위에까지 민중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랫부분에선 어떤 푸석한 얼굴, 바로 누구? 어떤 친구의 얼굴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대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대요. 자, 그 길을 함께 갔답니다. 화자도. 자, 그런데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가 돼버린 친구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이 친구는 어디? 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은, 자, 결국 어떻게? 뭔가 이제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또 군사 독재에서는 반대하는 어떤 행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자, 서민들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대 상황을 살고 있는 자, 화자의 동지이면서 냉혹한 시대적 상황, 바로 어디요? 자, 군사 독재에 저항을 하다가 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자, 바로 이 친구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거 시대적 배경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네모처럼 게 지금 보일 겁니다. 자, 성액꽃의 원관념과 보조관념 따로 구분합니다. 자, 보조관념들입니다. 찬란한 치장, 그 다음에 기막힌 아름다움, 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 차가운 아름다움, 자, 그 다음에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 자, 여기까지는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예, 성의꽃의 보조적 관념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성의꽃은 바로 성의꽃 원관념이 되는 거겠죠. 자, 아랫부분 포인트 정리합니다. 자, 성의꽃을 비유한 표현들인데요. 자, 성의꽃을 아까 얘기했던 찬란한 치장, 번뜩이는 아름다움,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위에 있는 두 개, 찬란한 치장과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은
자, 성의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이고 예찬적 태도가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막막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이 숨결과 한숨은 바로 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역설법 하나 정리했었죠? 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한편으로 그게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의욕을 갖고 치열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아래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 그 감동을 역설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상 전개인데요. 19회까지는 서민들의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이고 그게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 20행 이후에서는 뜻을 같이 했던 이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이질적인 내용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지만 서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성의꽃의 모습이 옥에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의 푸석한 얼굴로 전환되면서 둘 사이 바로 이 19행과 그 다음 20행 이 사이를 더 동질성을 느끼게 합친 거죠. 자, 모두 민중의 어떤 삶과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대시 10강 내용 정리 마칩니다.